네, 이번 시간에는 금의 12운성 중에 에, 금, 경금과 신금의 12운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러분께서 12운성이 뭐냐면 결론은 우리 천간의 생극체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생성 소멸이라는 거예요, 소멸. 우리가 이제 처음 이 명리학을 공부했을 때, 뭐 이런 덕표를 가지고 공부하죠. 목, 화, 토, 금, 수 해가지고 뭐 생이 되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12단계를 통해서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더 세분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명리학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생극제화 할 때, 우리가 토, 생, 금이 있죠? 근데 이 토 중에서 금을 생하는 토가 있고, 생을 못하는 토가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술토하고 미토는 조토라 금을 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토와 축토는 습토라 금을 생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만 했는데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결론은 사주를 상담을 하고 나면 이런 말이 맞지가 않았어요. 왜? 우리는 글로써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치로. 그래서 오늘은 이것의 생화국제를 먼저 보기 위해서 12운성을 보는데, 다시 말하지만 12운성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천간의 생성과 소멸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경금과 신금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것은 우리가 과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과일. 네. 결실이란 말이에요. 결실. 이것은 향후에 겨울에 숙성이 되어 여름에 목으로 가는 거예요. 목으로. 그런데 이 과일이라는 결실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눠졌다. 즉 이조차도 양과 음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것은 기적인 거요.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워. 이건 질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과일로 빗대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는 여러분이 마지막 생각은 이 운동성을 알아야 돼요. 운동성.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무엇일까? 경금과 신금이 무엇일까? 12운성 어떻게 적용할까? 보통은 경금은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태, 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네? 여기서 장생, 그래서 목욕, 관대, 걸록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과연 자연이라는 이치가 이 금이라는 하나의 운동성이 양가는 순행하고 음가는 거꾸로 가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조토는 생한다, 조토는 생하지 못한다, 습토만 생한다. 이런 얼토당토한 이론들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경금은 과일의 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형. 신금은 과일의 씨앗.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이 온전한 금이라는 결실의
과일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왜 목은 나무고, 금은 왜 결실이고, 토는 우리가 이 움직이는 지상이고, 그 다음에 수는 물이고, 화는 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단지 여러분이 지금 12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건 과일의 외형이구나. 신금은 과일의 씨앗이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사주로 운 같은 거를 볼 때, 사주에 축이 있었어요. 이렇게 축이 있었다. 그럼 진년이 왔을 때 여기서 축진파 이렇게만 하면 아무 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죽고 사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생사를 알아야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12운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과일을 외형 씨앗이죠. 그러면 우리 사과가 있다, 이렇게 사과가 있다. 이 외형적인 모습은 경이라 하고 여기에 있는 씨앗은 신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4월에 금이 장생이 되는지, 이렇게 금이 장생이 딱 되잖아요. 이때. 그럼 과일의 외형은 갖춰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사중에 경금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일의 외형은 갖춰지는 거예요. 이때. 그렇지만 이때 과일의 씨앗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완전히 보여지고 이것은 거의 안 보여지는 거예요. 작게 있는 거예요. 거의 이게 음양인 거예요. 이게 양이면 음이니까 이때는 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욕, 간대, 걸록이면 이게 점점점 과일 외형은 갖춰지죠? 그러면 씨앗도 점점점 모습이 갖춰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오면 이제 모습보다는 완벽한 씨앗으로, 그래서 경금이 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으로 되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요 지장간을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면 다 나와요. 그럼 이때는 이 외형도 갖춰져 있고, 외형도 완벽해져 있고, 이제 씨앗도 딱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수술 되면 이제 외형이 이제 최대한 됐어요. 외형은 이제부터 조금씩 무너지려고 사과가 완전히 이제 최대한 익어가지고 이제 외형이 변색이 조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때 씨앗은 어떻게 돼요? 더 내부에서 단단해지고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외형은 조금씩 그 모양이 흐트러지면서 씨앗은 단단하단 말이에요. 해월에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겨울철, 물론 요새는 과일의 보관 능력이 좋아가지고 탱탱하지만 자연 상태로 놔두면 이때 외부는 이제 슬슬 찌글찌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씨앗은 더욱더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이 씨앗은. 4월을 외형은 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지가 되는 거예요. 경금은 4월에 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은. 더욱 여러분이 이 장생, 목욕, 관대, 걸록 그런 용어에 의미를 두지 말고 요거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4월 되면 이게 더 씨앗이 단단해지고 씨앗이 강해지는구나. 근데 요것은 외형은 흐물흐물해진다. 여러분 자월에 관찰을 해보세요. 이렇게 사과를 자월에 밖에 나누면 약간 썩을썩을 쭈글쭈글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추거된다. 그러면 이제 씨앗은 완전히 완성이 되고 이제 외모는 이제 겨울철에 지금 이번 달에 사과를 밖에 놔두면
거의 썩금썩금해진단 말이에요. 마르고, 빠르고. 그래서 외형은 완전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은 이때 안 죽고 완숙한 다음에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씨앗에서 이것은 완전히 죽고 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이제 여기에 싹이 조금씩 나요. 씨앗에서. 그래도 안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씨앗에 보면 이렇게 씨앗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식물이 나도 외형은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지만 흐물흐물해지고 이것도 이제 자기 모습을 조금씩 변형이 되죠. 이제 목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이 간목은 을로 변하고 을목은 경금으로 변하고 경금은 신금으로 변해서 이게 목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습을 관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월이 되면 사과의 외형은 다 없어져. 왜? 그리고 그 씨앗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씨앗이 남아서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도 아직 이 형태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묘월이 되면 씨앗은 점점 더 죽고 씨앗이 이렇게 죽는 만큼 나뭇가지가 더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경금도 어떻게 돼요? 이게 절, 태, 양 조금씩 이제 이것도 경금도 외형이 조금씩 만들어요. 이러면서 이 목이라는 것이 결론은 금의 외형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부적으로. 네. 그래서 진월이 되면 완전히 이제 이거 신금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씨앗이라는 존재가 없고 완전 나무로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때부터 여기에 다시 조금씩 열매가 맺히게 되죠. 네. 그때는 이제 이 양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지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항상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서 만약에 양이 살면 음은 죽고, 여기서 음이 살면 양은 죽고, 이렇게 음양이 서로 끊임없이 반복이 돼서 교차를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금과 신금을 오늘 보면서 이게 뭐 장생이다, 다시 말하지만 장생이다, 목욕이다, 그런 용어보다는 이 경금은 이때 되면 이렇게 이렇게 경금은 과일의 모습인데 이때 모습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내부적인 모습은 갖춰지고 여기서 외형적으로 갖춰진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이 신금이 이제 모습을 갖춰지고 신금이 점점점 단단해지고 겨울에는 신금이 씨앗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이 외형은 또 죽어간다. 외형이 조금씩 살아가면서 이거는 또 신금이 죽어가서 최종적으로 결국 신금이 죽고 외형은 이게 살고 이렇게 끊임없이 같이 생과 사를 나누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